예,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당연히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해야 되겠죠. 그런데 품종의 특성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거의 품종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이 새로운 품종, 새로운 것이 등장했다는 거죠. 그럼 얘들은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느냐? 자, 여러분 이제 더스라는 걸 기억하시. 더스, 더스 뭘 더하라는 거냐? 이렇게 과문하는 학생이 있을 수 있는데 뭐냐면 이제 distinct 하면 구분한다. distinctness 구별성이란 명사형이 되겠죠. distinct 하면 구분성. 뭐 예를 들어서 다른 이제 기존의 것은 수량이 450이었다. 그런데 이것보다 좀 더 우수한 550 또는 500은 된다 이런 거죠. 자, 여기에 구분되는 거고, 또 맛도 옛날에는 뭐 70 정도였다 하면 밥맛이 80 정도 되는 뭐 이런 것들이 구분되는 거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키도 옛날에는 90이었던 것이 이번에는 85다. 이 구분되는 거죠. 그죠? 이런 것들. 근데 90이 좋느냐 85가 좋느냐 이 말은 못합니다. 왜 못하냐면 뭐 사람의 경우는 좀 다르긴 합니다만 식물은 뭐냐면 대체로 키가 크면 이 잘 쓰러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을에 수확을 해야 되는데 다 쓰러져서 이렇게 누워 있으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수확도 하기 어렵고 여기서 이삭에 있으면 쥐가 먹기도 하고 새가 먹기도 하죠. 그죠? 그래서 실제 이제 키가 적당한 기준이 어렵습니다. 그죠? 적당하다는 것은 이 광합성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열매도 많이 맺어야 된다. 수량성도 높아야 된다. 이 도복에 저항성도 있어야 된다. 병해충에도 강해야 된다 하는 그런 모든 요건들을 갖추면 된다는 거죠. 굳이 뭐 키가 크거나 너무 또 작아도 안 된다. 왜? 너무 작으면 기계가 이렇게 이제 수확을 하는데 보면 이렇게 톱니바퀴가 있어요. 톱니바퀴란 톱니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이제 칼이 있죠. 싹싹 좌우로 이렇게 막 지나가죠. 그럼 잘라야 되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높이가 10cm는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지표면에서 한 10cm 정도 이상은 되는 데서 자른다는 거죠. 그럼 위에가 너무 예를 들어서 키가 한 40cm 정도밖에 안 된다 하면 30cm 남는 거죠. 그러면 여기 이제 탈곡기가 있다.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딱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탁 지나가는데 너무 짧아서 안으로 다 말려버린다. 그 한쪽에서 이 기어가 이렇게 양쪽에 있죠. 기어가 이렇게 딱 잡고 지탱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벼 같은 경우에는 키가 80에서 90 정도는 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안정성이어야 된다. 안정성.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어느 지역에서는 많이 생산되고 어느 지역에서는 적게 생산되고 그 다음에 또 비바람이 치면은 수량이 적고 그 다음에 토양의 비옥도가 낮으면 또 많이 떨어지고 이러면 안 된다. 어느 지역 어떤 조건에서든지 그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이것이 지속적이어야 된다. 올해는 수량이 이랬다가 내년에 떨어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거의 지속적인 항상성을 유지를 해줘야 된다. 그죠? 그 다음에 균일성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uniformity라고 하죠. 그죠? uniformity. 똑같아야 된다. 한마디로. 이 논이든 저집 논이든 뭐 병일이 논이든 김일이 논이든 김세한 논이든 뭐 세니 논이든 뭐 유자 논이든 다 거의 비슷해야 된다. 그죠? 비슷해야 되고 이 한 논 구역 내에서도 이렇게 차별화가 심하면 안 된다. 거의 비슷해야 된다. 이게 중요하다. 그죠? 그 다음에 보호품종이라는 게 있는데 보호품종은 뭐냐 하면
국가기관, 즉 국립종자원에서 이제 이렇게 지정해 놓은 겁니다. 품종보호권 설정. 이 종자산업법이 97년 12월 말에 이제 시행이 됐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 이제 보호품종은 중요한 우리나라의 우리 국민이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이것을 아무나가 누구나가 B국가, C국가에 가지고 간다 이렇게 뭐 비행기에 타고 갈 때 뭐 이렇게 가져간다. 가져가 버리면 우리 고유의 품종이 해외로 나가 버린다. 뭐 타국에서,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자면 미국이 우리보다 경제 면적이 뭐 수백 배 되잖아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재배를 해서 싼 가격에 우리나라 들어오면 우리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 생산해서 1kg당 2,000원 한다면 미국에서 오는 거는 1,000원 하면은 우리 농가들 생산 못 하겠죠? 그죠? 생산 못 하면 우리나라의 생산 기반이 무너지죠. 논이 다 없어진다. 논이 없어지고 나면 미국에서 이제 너가 농사 안 짓지? 그거는 우리 미안한데 우리 3,000원 받을게 하면은 사 먹어야 됩니까? 안 사 먹어야 됩니까? 그리고 4,000원에 원래는 좀 더 비싸게 받자. 사야 됩니까? 안 사야 됩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품종, 우리가 많이 소비하는 것은 국가 차원에서 보호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종자산업법입니다. 이것은 호주머니에 뭐 한두 개 감추고도 못 가져갑니다. 가져가다가 적발이 되면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다음 이 보호품종에서 품종보호에서 보면 신규성, 아주 이 신품종은 새로워야 된다. 과거의 개념이 아니고 뭔가 새로운 것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구별이 돼야 된다. 그죠? 그 다음 균일해야 되고, 그 다음 안정적이어야 되고, 그 다음 고유 품종 명칭을 쓰는 경우에는 이 고유 명칭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쓰여지던 그런 품종명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뭐 A라는 지역에 이 전통적으로 수백 년 전부터 이런 이름을 뭐 예를 들어서 뭐 김수롱 할까 김수롱 하든지 뭐 이런 이름 사람 이름 쓰는 거다 그죠? 뭐 수로로 합시다. 수로라는 품종이 있었는데 이 수로는 수백 년 동안 계속 전해 내려오던 거예요. 우리 고유의 품종이죠. 그럼 이것을 지금 이제 다른 뭔가 뭐 새로운 품종이 나왔다해서 바꾼다? 그거보다는 이 고유 품종은 고유 품종대로 보호를 해주자는 거죠. 이 품종은 버리지 말고 계속 지속적으로 조금씩이라도 심으세요. 추천하는 거죠. 그리고 요 유전자는, 종자는 우리 소위 시드뱅크가 있어요. 시드뱅크가 뭐냐면 종자은행이라는 뜻입니다. 잠깐만 지우고 갈게요. 자, 이런 그 우수 종자가 있다. 종자를 영어로 seed라고 하죠. 우수 종자가 있으면 이것은 뭐 자손만대에 우리가 물려줘야 되고 또 유지를 해야 됩니다. 과거부터 쭉 내려오는 우수한 종자는. 그러면 이것을 보관하는 창고가, 돈을 보관하는 창고를 우리가 그냥 뱅크, 은행이라고 하잖아요. 처럼 종자를 보관하는 은행에서 시드뱅크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도 이제 농촌진흥청에서 만들어 놓고 있죠. 국가기관입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는 저온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춰서 적어도 50년, 100년, 200년 보관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유 품종은 우리가 유지를 해주고 명칭도 보호하고 품종 보호 요건을 갖추면 보호 품종으로 보호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요건이, 기본 요건은 이제 종자학 시간에 종자 공부를 하면서 또 배우기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기본적인 것은 뭔가 소위 오리지널리티, 우리의 이 품종만이 갖고 있는 고유한 특성이 있어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품종을 선택함에 있어서 과연
뭐 A라는 것을 왜 어떻게 선택하게 되느냐 하는 거죠. 선택하기 위해는 뭔가를 고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이 재배를, 예를 들어서 감자를 재배한다 하면 이 감자를 왜 재배하는가? 나는 돈을 벌기 위해서 한다. 왜 돈을 벌 수 있는가를 추적해 보면 결국은 이거는 소비가 많더라. 예를 들어 수미 감자다 하면 이 수미 감자를 많이 소비를 하더라. 근데 이게 잘 자라느냐? 잘 자라더라. 그럼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되더라.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수입이 있느냐 없느냐? 수입이 된다 하면 그 순간 이 위험성이 있다. 그죠? 이거는 수입이 안 된다. 우리나라에서만, 특히 강원도에서만 되더라 하는 그런 뭔가가 있어야 되겠죠. 이런 것도 다 고려하라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재배 환경.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논이, 이 밭이 어디에 포함되느냐? 감자 재배하기에, 벼 재배하기에 적합하냐? 하는 것을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에 이제 키가 크고 줄기가 약하다. 그러면 비바람이 센 바닷가 같은데 가능할까요?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야 된다. 그죠? 그 다음에 재배 양식은 뭐냐 하면 내가 이것을 종자로 이렇게 파종해서 심을 것이냐 아니면 이 싹을 틔워서 옮겨 심을 것이냐, 그리고 이 작물을 지속적으로 계속 A 심을 것이냐 아니면 A 심고 내년에 B 심고 그 다음 C 심고 다시 A 심고 이렇게 윤작체계를 할 것이냐 등등. 그리고 이제 고랑을 이렇게 만들 것이냐 아니면 뭐 평균을 이렇게 할 것이냐, 이 다양한 것들이죠. 이 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여러분 이랑 들어보셨죠? 이랑. 요것은 두둑이고 요것은 물고 고랑이라고 하죠. 두둑, 고랑 합쳐서 이것을 이랑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재배에 대한 이연 분사. 요것은 재배가 아니라 재해죠. 그러니까 비바람이 많이 친다 하면 수확기 딱 되니까 어때요? 비바람 쳐서 딱 넘어지고 해서 문제된다 하면 이 심각한 문제다. 그죠? 그래서 그러면 좋다. 연중 생산하는 것, 예를 들어서 3월부터 10월까지 생산할 수 있다. 그 소위 이제 무한신육형. 무한신육형이 뭐냐 하면 이것은 계속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뭐 온도 조금만 예를 들어서 맞춰주면 계속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이렇게 자라는 거죠. 이 무한신육. 무한히 자란다는 거죠. 원래 콩은 넝굴성이죠. 콩이 원래 넝굴성입니다. 이것은 거의가 무한신육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쓸데없이 키가 클 이유가 없다. 그래서 유한신육. 어느 정도 때가 되면 여기 더 자라지 마라 해서 콩의 키를 딱 낮춘 거예요. 그래서 무한한 것을 유한으로 맞춘 거죠. 그죠? 그래서 유한신육형 콩을 이렇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이제 한다는 거죠. 그러면 무한신육형인 경우 고추가 이제 대표적인데, 고추를 이제 심어 놓으면 3월부터 예를 들어서 빨리 심으면 3월은 좀 그러나 한 4월부터 이제 보통 6월부터 따기 시작합니다만 조금 뭐 하우스를 하든지 해서 그러면 1년 내내 고추를 9월 10월까지 딴다는 거죠. 따면 어떻습니까? 좀 태풍이나 비바람이 불어도 뭐 예를 들어서 9월 달에 태풍이 왔다 하면 그 전에 많이 수확을 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또 균등하게 나눌 수 있는 그 사항이기 때문에 위험을 분산시킨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성, 소비가 좋아야 된다 하죠. 그러니까 뭐 우리 국민이 5,100만, 200만이라면 이게 100만 중에 뭐 30명이 먹는다, 1000명이 먹는다, 이거 큰 돈 안 됩니다. 그죠? 그러면 모든 국민이 다 먹는다, 이거는 뭐 정말로 안정적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소비자 기호를 검토해야 된다. 이게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내가 아무리 좋다고 기능성이 뛰어나고 우수하다고 해서 만들어 놨는데 소비자가 안 먹으면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의 품종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이 소비자분들께서 잘 드실 것인지, 이 위험 부담은 없는지, 시장 체계는 문제가 없는지
다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A라는 품종이 탄생한다. 그래서 뭐 이 중에서 누가 농촌 지도사, 농업연구사 되실 분들 또는 농업정책을 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 품종은 내가 추천을 하기가 정말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세상 자체가 다 변화되어 있다. 환경 변화가 어떻게 날지는 모르기 때문에 이런 품종이 있습니다. 어떻습니다. 설명은 드릴 수 있지만 이것을 심으세요. 저것을 재배하세요. 라는 말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을 꼭 명심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농업연구 지도 관련 기관을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우량 품종을 해라. 이거는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우리나라가 사실은 뭐 작다 하지만은 기후대별로 보면 아주 다양합니다. 아주 멀티플 하죠. 왜? 이 태백산맥이 가로막고 있고 지리산맥이 있죠. 그러니까 동서로 또 구분되어 있죠. 평야지가 많죠. 이건 중산간지가 또 많아요. 이거는 또 따뜻해요. 이거는 추워요. 그래서 토양 특성도 그렇고 그리고 기후대 자체도 그렇고 상당히 다양한 멀티플한 기후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역별로 토양 특성이나 모든 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이 지역에서 추천하는, 그러니까 가장 경험이 많고 하신 분들, 농촌 지도사라든지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권유하는 쪽으로 선택하심이 가장 현명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농촌 지도 관련 분들이나 근무하시는 분들은 자기 지역에 가장 적합한 품종들은 꿰뚫고 있어야 되겠죠. 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죠? 그 다음 그 품종의 특성과 단점, 재배상 유의점을 파악하여 적지, 그러니까 적절한 지역에 적합한 품종을 선택하도록 해라. 이것이 가장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 조건을 꼭 만족시켜 줘야 된다. 그 다음 예를 들어서 앞에서 이제 스킵한 건데 지우고 갑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면 전분 원료로 고구마를 재배한다 하면은 전분 함량이 높은 품종을 선택해야 되겠죠. 단백질보다는, 그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전분 함량을 높이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술을 만든다. 주정이라고 그러죠. 주정 원료를 예를 들어서 한다면 주정 주정 원료로 이제 한다고 하면은 여기다, 그죠? 주정, 예를 들어서 이제 술 원료, 알코올 원료로 한다고 하면 전분 함량이 높아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러한 데 적합한 품종. 그 다음에 병이 많이 발생하는 상습지. 예를 들어서 뭐 이 지역에 있었다 하면 여기는 항시 우중충한 기후, 그러니까 맑은 날이 적고 또 이게 저습지, 좀 낮은 지대다, 그죠? 습지다. 그러면 이게 또 병에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이런 데는 내병성 품종. 그 다음에 또 산간지나 이런 데 보면 이게 논이나 이런 데서 보면 뒤쪽에 찬물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밑에서 지하수로 올라오는 거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찬물이 올라오면 거기 작물이 못 자라겠죠. 그죠? 추워서. 이런 경우에는 내냉성, 그러니까 냉해의 저항성을 가진 보리를 재배하는 이러한 것들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모작론에는, 이모작은 뭡니까? 가을에는 겨울, 봄에는 예를 들어서 보리나 밀을 재배하고, 그 다음에 봄, 여름, 가을에는 배를 재배하는 1년에 이제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이런 경우입니다. 다른 작물을 2번 재배하죠. 그래서 이것은 이모작 이렇게 하고, 같은 작물을 1년에 2번 재배하면 이기작 이렇게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감자를 1년에 뭐 3월 달에 파종하고 또 7월 달에 파종하고 두 번 재배하면 이것은 이기작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모작하고 기작은 다르다. 엄연히 구분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보리의 조숙성 빨리 익는 보리를 재배를 하고, 그 다음에 벼는 이렇게 수확해도 되는 벼 품종, 조생종이 아니고 만생종을 재배하는, 그러니까 한 10월 하순에 수확해도 되는 또는 11월 달에 수확해도 되는 이런 품종을 재배하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